네, 제20대 대선 하루 남았는데 뜨거운 현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좀 어떠세요, 좀 상태? 예, 영상 촬영해봤는데 수군 이상이 없고.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그냥 겉만 좀 패여가지고 예. 5바늘 꿰맸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병원에 계세요? 퇴원하셨어요? 아직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빨리 쾌차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네네네. 지금 현안이 지금 김만배 씨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네. 이거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자인 조우영 씨를 박영수 당시 변호사한테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우영 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조우영 씨가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 모른다,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조서를 공개를 했는데,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조각조각 난 진술, 조각조각 난 녹취록 같은 거를 그때그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책 선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네거티브적으로 끌고 갔던 점이 없지 않죠. 예. 그러다 분리하니까는 또 다시 그동안에 자기들이 봐라 이랬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물타기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예. 지금 이 조우영 씨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거는 단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전에 남욱의 검찰 진술조서, 그다음에 정영 녹취록, 또 조우영도 그랬고, 또 조우영의 사촌형이라는 이철수 씨가 있어요. 그분 인터뷰도 그렇고. JTBC에서 보도됐다. 네네네. 복수의 증언이 또 다 일치를 합니다. 또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게 부산저축은행의 그 대출은,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어가지고 당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윤 후보의 그 주장, 그게 2011년 내부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문건으로 봤을 때 PF 대출이다라고 하는 게 명백히 나왔잖아요. 일반 대출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전제가 지금 무너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둘러싼 부분, 이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지 않은 거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 특검하고의 그 특수관계는 검찰 내부에서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 그래서 최소한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윤석열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 내지 추론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김만배의 진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어차피 이제 선거는 하루 남았고 하루 안에 진실이 밝혀질 일은 만무한 것 같고요. 그럼요. 결국 이렇게 이제 공방으로 가면서 선거가 이제 모두 마무리될 텐데요. 대장동 문제가 선거가 다 끝나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죠. 유예에 될 가능성이 우리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월 달에 특검법 통과시키자고 이미 하는 겁니까? 특검 도입하는 겁니까? 해야죠. 그래요? 예. 우리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2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전국 단위 선거 앞두고 대선 때 이 난리를 치다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발 빼고 꼬리 감추고 유야무야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이게 지방선거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점을 또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러면 대선 승패와는 상관없이 3월 그러니까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처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이거
거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또 불거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녹취록 내용이 이제 JTBC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은수미 현 성남시장 그 정무비서관 이모 씨하고 나눈 통화 내용인데 대법원 이야기를 뭐 작업을 했다 이런 그 지금 발언이 나오거든요. 이 성격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13년도에 뭐 이재명 후보 네. 수행을 좀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2년이잖아요. 네. 거의 10년 다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이런 내밀한 얘기를 왜 해줄까요?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소위 말해서 이거 뭐 좀 호기를 좀 부린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정보력이 좀 상당히 좀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이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국민의힘 야당보다는 상당히 초식에서 육식성으로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이거 그 공개 주체는 JTBC입니다, 의원님.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확인하면서 알겠습니다. 좀 현안은 그 정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판세 지금 두 당의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판세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 버전으로 말씀해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진짜 회수권 한 장 차이. 옛날에 우리 쓰던 말. 저 일전에 그 9회 말 투아웃에 1점 차라고 아마 비유하셨던 걸로 제가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주자가 있는 상황입니까? 주자 있습니다. 2루에 있습니까? 3루에 있습니까? 지금 말루입니다. 말루입니까? 네. 그래요? 말루에 투아웃이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한 방이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승패가 갈린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이미 밀어내기로 1점은 얻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동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어떤 점에서? 현장 나가 보시면 그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거의 지금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네. 아직 밀어내기 1점은 아직 안 들어왔다. 그냥 9회 말 2사 말루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최대 10%포인트 차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던데. 이건 좀 약간 화장성세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를 못 하니까요.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대로 전략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루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지지층이 그 투표소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투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절박함을 호소하는 게 보통 상례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은 밴드웨건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는 언더독으로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관건이 수도권이고 여성 부동층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네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요인은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의원님은? 우선 여성층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사실 그 국민의힘에 특히 이준석 대표의 그 뭐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뭐 그 또 뭐 여러 가지 전략이 해가지고 사실은 좀 힘들었죠. 근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그 국힘 그 유세 장소에서 뭐 여성 폭력이 자꾸 벌어지고 또 여가부 폐지가 이게 실제 이루어지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여성 혐오 또 과도한 막말 이게 결국은 또 여성의 안전 문제까지 결부가 돼서 결국은 이게 뭐 페미니즘, 진보 의제보다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민주당을 그래도 손 들어주신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전쟁의 긴장감을 선제 타격 같은 걸로 전쟁의 긴장감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정당에 표를 줬다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비슷하게 되면 이건 큰일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성표가 그동안 많이 좀 흔들렸는데 저희 쪽으로 좀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고. 수도권은 어떻고? 수도권은 뭐 역시 부동산이 제일 걸림돌이었죠. 예. 근데 정말 저희들은 그동안에 뭐 막연한 수치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기보다 구체적인 사이트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내놨고 특히 그 뭐 LTV 90%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주거약자들 당장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 뭐 10% 돈만 있으면 일단 들어가지고 살면서 번 돈으로 그걸 또 갚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하면 가시적으로 내가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주거 사다리가 다시 복원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의원님 지역구도 경기도죠. 네. 남양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보면 경기 지역에 지금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 지역의 판세로는 초박빙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 경기 화도읍이라고 있는데 네, 화도읍. 인구가 12만입니다. 네. 근데 사전투표소가 한 군데예요. 12만에 한 군데. 사전투표소 갔다가 돌아가신 분, 너무 길어가지고. 한 곳밖에 없었어요, 투표소가? 읍면 동별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면적은 굉장히 넓고 대중교통은 서울에 비해서 불편하죠. 그런 것 때문에. 네네네. 근데 서울은 굉장히 조밀하고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경기도는 정말 각 지역구당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요인이 또 있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선관위 부실 관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라도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이게 지금 무효표 처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이게 특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기표되면 다 유효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더군다나 기다리다가 나 못 기다리겠어 돌아가신 분들. 근데 투표용지는 받았다. 이분들은 다 무효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1%에서 1% 내외로 당락이 갈릴지 모른다. 그런데 이분들이 1%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재명 후보한테 1% 넘게 더 밀어주시면 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